자, 허우영 대표. 허우영 대표는 저기 뭐 농촌에서는 상당히 좀 드론을 활용해서 농작업하는 거를 진작부터 좀 도입하려고 많이 애를 썼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드론을 하면서 어떤 불편한 점 같은 경우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그래서 이제 교반기라는 거를 개발하게 된 것 같은데, 그 교환기를 개발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어떤 건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드론이 농업에 정착하게 된 거는 시골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농약 치는 게 가장 힘드니까 드론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거였는데, 막상 드론을 도입해 활용을 하려고 하니까 농약을 이렇게 시석을 정확하게 섞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공급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기계 장치가 없어가지고 사람이 말통에다가 농약과 물을 섞어서 이게 침전되지 않게끔 손으로 일일이 흔들어 가지고 교반을 하다 보니까, 이게 노동력을 줄이기 위한 드론에 반해 가지고 그거를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또 생각지 않았던 피로감이 가중되는 일을 하야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그 장치를 만들게 됐죠. 그런데 뭐 거기 이거 잘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그 농약 뭐 섞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걸 좀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첫째, 드론에 쓰는 농약은 아주 고농축 농약이에요. 일반적으로 기온기에 치는 것보다는 1000배 이상으로 고농축되어 있는 거라서, 고농축되어 있는 농약은 이 희석을 할 때부터 정확하게 희석수랑 정확하게 양을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물이 작게 들어가면은 약해를 받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또 물이 많이 들어가면은 농약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무의미한 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이 고농축이다 보니까 점액질도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놔두면은 침전이 많이 돼요. 침전이 된다는 건 한쪽은 농약이 과하게 되고 한쪽은 안 된다는 소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계 장치를 통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제를 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장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기 그러니까 일단 뭐 예를 들면 그 고농도의 농약을 이때까지는 뭐 아주 정확하게 했다기보다 경험치에서 대충 눈대중으로 막 하고 그랬나 보네, 그러면. 그런 경향이 많죠. 그럼 그걸 섞는 거는 사람이 막 통을 돌려서 섞었나 이때까지? 그렇죠. 사람이 통을 흔들어 섞었죠. 그 하루에 그 한 몇 번씩이나 했었어요? 그건 작업할 때? 방지하기 나름인데, 네. 많게 하는 사람은 뭐 하루에 30번. 30번? 어휴, 그러면 벌 쓰는 거죠. 그럼 어깨 다 나가고 그런 사람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부부간에 방제를 하면은 첫 번째 이혼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기 허 대표가 이번에 개발한 교반통은 어떤 주요한 기능들을 제공해줘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확한 농약과 물의 희석 비율을 맞추고, 그리고 이 침전이 되지 않고 항상 일정한 농도를 하단부나 상단부나 균일하게 희석 농도를 맞출 수 있는 아주 편리한 기능이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사람이 흔들다 보면은 농약을 사람 손에 피부에 닿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최대한 완화를 한 거죠. 그러면 이게 뭐 농작업하는 사람들의 건강에도 상당히 좋은 거네요, 이게. 당연하죠. 대신 기계값이 좀 들 뿐이죠. 뭐 근데 돈 좀 들어서 건강 챙기고 힘 안 들이고 작업 효율 올라가면 그래도 그게 뭐 이게 뭐 하루 한 해 이틀 한 해 두 해 쓰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뭐 계속하면 계속 쓰는 거니까 이게 그냥 초기 투자를 조금 해도 뭐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당연하죠. 농사 일을 하는 사람들은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방제라는 건 딱 정해진 시간에 해야 되는데, 교반 장치를 이용해서 내가 하루에 뭐 30헥타르까지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저기 없음으로 해가지고 15헥타르, 20헥타르밖에 못하면 그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기계값은 세이브가 된다라는 게 저의 과장된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런 교반 장치 같은 경우가 거기 없었나요? 그전에는? 없었죠. 그래요. 이게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좀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그걸 또 만든 사람은 없었던 거네요. 예, 불행히도 아직까지. 왜냐하면 또 아직까지 현재까지도 드론이
이렇게 성장하는 성장기이다 보니까 음. 드론 기체 자체에 대해서는 뭐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하지만 그런 부수적인 인프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조금 등한시하죠. 왜냐하면 절대적인 그 장치는 아니니까. 아, 근데 이거는 뭐 그럴 것 같아요. 뭐 오늘 제가 쓰는 것도 직접 한번 보고 하니까 이게 뭐 한 번도 안 쓰는 거는 뭐 가능하겠지만 일단 한 번 쓰면 다시 안 쓰기는 힘들 것 같아요. 아, 당연하죠. 네. 생각해 보세요. 네. 부부가 공동 방제를 한다면은 농약은 당연히 여자 몫이거든요. 조종은 대부분 남자가 하니까. 그럼 가면은 저녁에 여자가 밥을 안 할, 그 부인이 밥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 하루만 하는 게 아니고 3일 하면은 이 부부 싸움이 원인이 되는 그러니까 거죠. 그럼 옆집에서 이거 쓰는데 자기는 안 쓴다, 우리 남편은 안 해준다 이러면은 이거는 이혼 사유가 되겠네. 이거는 그렇죠. 이게 가정 폭력이 될 수도 있겠죠. 예. 이게 뭐 장치가 이게 보니까 저기 뭐 효율적으로 일을 해주는 거, 그리고 저기 건강도 챙겨주는 거, 그리고 이제 이게 또 더 나가서 가정의 행복까지 지켜주는 그런 게 되겠네요, 이게. 그렇죠. 네. 그래서 정밀도를 높인다는 거는 그래서 이 방제를 의뢰한 농민도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고, 그래서 방제하는 방제사 입장에서도 이거 저 사람보다는 걔도 기계가 정확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농촌에 대부분 이렇게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게 뭐 철만 되면 외국인 노동자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하는데, 이게 좋게 보면 이렇게 기계화 자동화 되는 거는 정말 피할 수 없는 대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당연하죠. 이렇게 드론이라고 우리가 막상 생각을 이렇게 들으면 그냥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뭐냐면 드론 작업하면 뭐 다 그냥 저절로 다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드론의 보급이라는 게 더 활성화되고 이게 농작업의 효율도 더 높아지고, 그리고 뭐 이거는 아직까지는 좀 과한 기대인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이런 걸 하게 되면 그래도 젊은 사람들도 좀 이 일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맞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드론이 아직까지 성장기 단계니까 인프라가 다른 그 드론 기체만을 볼 것이 아니고 이 기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그 인프라가 구축이 같이 드론 기체의 발전 속도와 보조를 맞추면서 같이 그 인프라가 구축된다면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안정하기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뭐 이런 거 개발하신다고 여러 시행착오도 겪으셨을 거고 뭐 한 번에 되진 않았을 텐데 뭐 이런 게 앞으로 우리 나라의 이 농촌의 이 농업의 이 효율화를 더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